여러분, 전 세계가 다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K-pop 노래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네, 강남스타일입니다. 저도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노래가 흥겨워서일 뿐만 아니라 한국어로 된 노래여서 더욱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한국어로 된 노래를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 부른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가사의 뜻도 모르면서 따라 부르는 외국인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한국어를 배우러 한국 문화관을 찾아가는 외국인들도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은 참 중요하고도 독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는 자기 나라만의 언어가 없어 그냥 영어나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언어가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어디 가든지 한글을 보면 너무나 반갑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한글로 된 무슨 식당, 무슨 빵집, 무슨 마트 등을 보면은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한글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글로 표현을 할 수 있게요. 그 당시 배우던 중국어는 너무나 어려워서 선비나 양반만 배울 수 있고 평민은 배울 꿈도 못 꿨다고 해요. 그러나 세종대왕님과 학자들 덕분에 평민들도 학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사실 우리는 한글에 대해서 아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항상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과연 한글은 무엇일까요? 네, 한글은 언어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글은 예술작품도 아닐까요? 한글의 모양과 소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 또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 않나요? 저는 항상 궁금해요. 그래서 한글을 공부하는 언어학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언어학자는 공부도 잘해야 하고 머리도 아주 똑똑해야 한대요. 저는 어릴 적 미국으로 와서 한국 아이들과 똑같은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점도 많습니다. 제가 언어학자가 될 때까지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제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부터 계속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한국어 솜씨도 갈고 닦아 나중에 유명한 언어학자로 이름을 널리 알린 후 여러분을 다시 당당하게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궁금증이 해소돼서 더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뵙고 싶습니다. 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이 풀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시수 네, 8학년인데 언어학자가 꿈이에요. 근데 자 보면은 너무 이렇게 8학년, 9학년 이렇게 고학년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기 대회라든지 시험 학력경시대에 나오는 친구들 저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정말 우리 친구들이 각 학교에 많이 있어요. 있는데 조금 이제 머리가 컸다고 표현할까요? 자기들 표현들이 그래요. 이제 또 물론 학교에 너무 여러 가지 수업이 많으니까 한글 학교를 중단하는 친구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 아닌 이유가 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고학년이 돼도 사실은 우리 한국의 언어라든지 뭐 역사, 문화 이거 모르는 친구들 참 많아요. 각 학교에. 근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고학년만 되면은 한글 학교를 떠나게 되는 마음이 참 슬프고 안타까운데 그나마 이렇게 8학년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기 대회까지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친구는 우리 조승현, 페드레이 통합의 조승현 8학년 우리 여자친구입니다. 희망을 꺼내는 의사입니다. 저는 6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단순하게 의사 선생님들의
가운과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서 되고 싶어 했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은 작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시더니 왼쪽이 마비되었습니다. 그것은 치매 증상 때문이었어요. 제가 학교를 다녀올 때마다 항상 웃어주시며 반겨주시던 할머니께서 한순간에 환자가 되셨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이 안 납니다. 할머니께서는 못 움직이셔서 답답해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하루하루 힘들게 분병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뇌 병들의 치료법을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6학년 때 만났던 한 이상한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점심시간 때 제 친구들과 떡같이 붙어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저 건너편에 아주 이상한 입고 아주 촌스러운 분홍색 의상을 입고 혼자 있었던 여자애를 봤었습니다. 혼자 앉아 있길래 제가 같이 앉자고 말을 걸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춤을 추며 바비뇽의 노래를 크게 불러서 그냥 모른 척 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 아이는 뇌에 문제가 있다고 7학년 내내 제가 그냥 무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할머니께서 편찮으신 후 뇌 기능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죄책감만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아이는 그 다른 점이 더 컸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무시했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한 친구의 마음을 느꼈고 그리고 뇌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뇌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어서 어느 날 제가 뇌 전문 의사들을 검색해봤는데 벤 커슨이란 분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존 홉킨스 칠드런스 센터에서 유명하신 흑인 소아 신경외과 의사로 40년 동안 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렸을 때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버스기사, 철강 공장, 고속도로 청소부 등등등 일하시며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병만 치료해주신 게 아니라 자신의 꿈을 사람들과 나누며 그리고 자신이 힘들었던 이야기도 나누며 그 무엇이든지 열심히 노력한다면 해낼 수 있다는 그 증거가 되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다시 되돌려 주셨습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돌아다니며 저도 닥터 칼슨처럼 꼭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이 세상엔 많은 환자들이 희망을 마음 깊이 덮어놨는데 제가 친구가 되어 그 희망을 다시 꺼내주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의사들의 월급이 어마어마한지 아시죠? 그런데 저는 그 월급, 그 액수, 그 숫자 그것 때문에 의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이 두 손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다는 그 보람을 느끼고 싶어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생각과 나의 꿈을 매일매일 생생하게 기억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꼭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희망을 거느는 닥터 초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셨으면 지금 우리 희망을 꺼내는 의사 정말 제 오늘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얼굴도 그렇고 굉장히 아주 스마트하고 똑똑하게 생겼어요. 의사가 될 것 같고 부전공으로 제가 그냥 감히 보니까 이 얼굴 표정이며 이 몸짓이며 이 언어에서 굉장히 이게 탤런트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 감정 표현 이런 거가 굉장히 얼굴에 구사를 참 잘하는 게 의사가 꼭 꿈인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안 되면 아마도 유명한 탤런트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시애틀 통합의 최세아 우리 9학년 여자친구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자 들어보겠습니다. 아기는 처음 태어나는 순간부터 같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기어다니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저의 꿈도 이렇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는 커서 이걸 꼭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꿈이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누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앞으로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꼭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와 똑같은 말을 쓰고 똑같이 생긴 북한과 남한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 수용소에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며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태어난 갓난 아기부터 연세가 있으신 분들까지 다 똑같이 굶어가고 계시고 지금 나치 하우카스 때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고 이 일을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알리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희 한글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Escape from Camp 14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 블레인 하든을 만난다고 하셨을 때 전 너무 신기했어요. 이 책은 제가 7학년 때 학교에서 공부했던 책이었고 이 책을 인하여 제 북한에 대한 열정이 시작되었습니다. Escape from Camp 14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듣고 제 북한에 대한 열정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책의 주인공인 신동혁 씨에 대해서 저자가 다시 설명을 해주셨고 지금 북한이 신동혁 씨의 아버지를 이용하며 자기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며 유튜브에 영상까지 올렸어요. 신동혁 씨는 지난 10년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서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나쁘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신동혁 씨는 북한 수용소에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수용소를 나와서도 아직도 너무 큰 마음의 상처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지금 북한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수용소를 나와서도 아직도 너무 힘들어하고 마음의 고통을 담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저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게 되었고 한 걸음씩 나갈수록 더욱 많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북한에 대한 열정이 좀 떨어졌다 싶을 때 또 저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이번에는